버지니아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버지니아주는 빨간 주가 됐습니다. 네. 원래가 아니라 그동안 파란 주였었는데, 예. 빨간 주가 됐습니다. 주지사부터 해가지고 행정부가 민주당이 잡고 있었고, 의회도요, 상원, 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원 선거는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내후년에 다시 상원 선거를 하긴 합니다만은, 요번에 주 하원만 선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주 상원도 약간 과반수가 돼 있고, 하원도 55대 45로 민주당이 과반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다 바뀝니다. 지금 바뀌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된 사연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꾸었는가? 빨간주로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과연 무엇이었고 누가 그 핵심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럼프하고 마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 덕분에 사실은 버지니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마가 때문에 버지니아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건 전국이 다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씩 지금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거둔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입지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마가 유권자들에게 그 공을 돌리는 그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성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글렌 영킨에게 투표해준 내 베이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내 베이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는 승리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이다. 마가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하다. 글렌은 훌륭한 주지사가 될 것이다.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의 위대한 마가 유권자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유권자들,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치로 내걸었던 이 정책들, 이 정책들에 동조하고 이 정책들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국민들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 유권자들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들은 작은 정부, 작은 세금, 낮은 세금,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상에 입각한 생명 정책, 수정헌법 2조, 그리고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하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가 유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끝까지 동조하고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이 결국 지금 버지니아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날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 대거 승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있었던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출마한 사람 4명이 있었는데요. 4명 다 승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렌 영킨 주지사고요. 이 글렌 영킨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그 낙수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영킨 주지사, 그 다음에 시얼스 부주지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주 법무장관까지 3명이 아예 그냥 내리 쭈르르 다 공화당이 당선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지니아주 하원이 총 100명인데 딱 100명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50명의 공화당 주 하원 의원이 당선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6명인가요?가 이제 민주당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지금 4명이 남아 있는데 그 4명 중에서 지금 이제 최소 1명은 공화당이 유력한, 지금 이제 공화당 후보가 유력한 곳이 한 곳이 있고요. 나머지 3곳은 민주당 후보들이 유력한 곳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빙의 승부를 지금 다 겨루고 있는 나머지 4군데가 전부 다 뭐 49대 50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공화당이 50석을 일단 기본으로 차지를 했고 한 석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 51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하원에서. 이거는 결국은 버지니아 주가 의회의 주 하원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대단한 변화인 겁니다.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버지니아주 전체가 거의 뭐 빨간색 물결이, 레드 웨이브가 그냥 물결 치는 겁니다, 지금. 일부 몇 개 지역에서만 파란색들이 나타났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냥 빨갛게 변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예. 은희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지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이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 전에 시어스 부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색 인종이고 여성이면서 지금 버지니아주의 부주지사가 된 건 최초다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버지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오하이오주에 나왔던 마이크 캐리 연방 하원 의원, 이 보궐선거에 나왔는데요. 이 보궐선거에서 아주 뭐 당당하게 이깁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 마이크 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출마했던 지역구 자체가 트럼프 표가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힘입은 캐리가 이제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곳이었고요. 뭐 당연히 이겼고요. 캐리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거 축하한다라고 성명을 내놓으니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답글을 다는 트윗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포셀라라는 분인데요. 비토 포셀라라고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 자치구장 선거에 나왔던 인물인데 압승을 했습니다. 60대 30으로 압승을 해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지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워낙에 다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죠. 네, 그건 뭐 전통적으로 뉴욕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모그래피, 그러니까 인종 비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스탠튼 아일랜드 자치구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힘입어서 60%라는 지지율을 받아내고 당선이 됐다. 이거 뭐 대단한 것이죠. 포셀라는 승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해 스탠튼 아일랜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그것이 민주당 텃밭인 동네라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각성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곳, 플로리다주의 하이알레아시의 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표현했던 에스테반 스티브 보보라는 후보가 59%의 득표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진짜로. 브라이언 잭 전 트럼프 백악관의 정치국장이었던 이 브라이언 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의 힘 이거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잭이 시크레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0년 하원 의원 특별선거와 예비선거에서 그의 기록은 120승 2패였다. 작년에 그 선거전 치렀을 때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조작선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해주었던 이 하원 후보들, 상원 후보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이긴 사람이 120명, 트럼프 대통령 지지 받고 진 사람 2명이었다는 겁니다. 120명이 이기고 2명밖에 지지 않는 이런 지지 효과, 이런 거는 역대 어느 대통령한테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인물도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보증수표 같은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요번에 어젯밤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칼리 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축구 경기 보다가 막 골 터졌을 때 하는 골이에요 하는 그 기분이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분이죠. 어젯밤에 얼마나 저도 기분이 좋든지 처음부터 계속 앞서 나가고, 연킨 후보 말이죠. 처음부터 계속 앞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맥커리프가 뒤에서 막 열심히 쫓아오는, 그러나 끝내
그 간격을 좁히지는 못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영킨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킨 당선자가 승리 연설을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다른 SNS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좀 고맙다라는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킨에게 영킨의 승리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성명도 내놓았고요. 내가 없었다면 아마 영킨도 없었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또 해놓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킨이 이긴 거에 대해서 본인의 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영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영킨은 왜 안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 버지니아주 선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예 TV 광고까지 만들어가지고 집중해서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영킨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다 내지는 영킨은 이 트럼프의 사람이 아니다라든가 둘의 사이를 지금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펼쳤었습니다. 왜 이런 캠페인을 했었느냐 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영킨 쪽에 투표해 주는 것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탕질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었죠, 민주당이. 근데 사실은 그것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맥컬리프 후보의 이름을 더 많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네거티브 한답시고 하면서 트럼프의 이름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영킨을 찍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심어주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투표하기 전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 민주당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팍스뉴스에다가 광고질이나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변태들 성명에서 변태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변태들이 영킨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나쁘다라고 자꾸 이간질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우리는 아주 사이가 좋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투표 전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영킨은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느냐?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영킨 후보에게 표를 준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 현지의 이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영킨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을 지지해 준다라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이 영킨 선거 캠프 측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유세하는 데 끌어들이지 말자.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정책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영킨 선거 캠프 측의 전략이었습니다.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가야자. 이게 먹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선거 유세전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노력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던 거고요. 마지막 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투표가 하기 전인 월요일 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거 유세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한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이나 오바마가 한 것처럼 직접 버지니아에 날아가가지고 같이 유세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왔을까?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왔을까? 이걸 저희가 지금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킨 선거 캠프 쪽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결과가 일단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모양새를 꾸미면서 정책에 더 많은 주민들이 집중하도록 유도했던 것이 저는 유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킨 후보가 내세웠던 그 공약들은 마가 공약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승리 연설할 때 이야기하는 부분 보면 Day 1 취임하는 첫날 모든 걸 다 바꾸겠다라고 이제 아주 이야기를 공언을 하죠. 취임하는 첫날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 취임하는 첫날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마가 정책들입니다. 학교 교육들 여기에서 비판적 이론이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좌파 교육들, 잘못된 역사 교육들 다 없애버리겠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겠다. 예. 일자리 더 만들어 놓겠다. 예. 일자리 더 만들어 놓겠다. 이런 거 세금 더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가 정책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책 중심으로 포커싱 하게끔 주민들을 유도하는 것이 먹혀들으면서 오히려 인물 중심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었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이것이 이제 영킴 선거 캠프의 성공의 비밀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저희는 이렇게 현재로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지 버지니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그리고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우세할 것이다. 지금 이제 전조를 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실제로 그 테리 맥컬리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원 유세 현장에 나왔던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 커멀라 해리스가 지지 유세 현장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요번에 안 되면 2022년, 2024년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맥컬리프 당선시켜야 된다. 해리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버지니아주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이 다른 주에 전국에 다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로나 맥다니엘 의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국 공화당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완전히 뭐 박빙 아닙니까? 거의 동률, 거의 뭐 비등비등한 관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 계속 비등비등한 관계여가지고 결국은 뭐 재검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부정선거 논란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이렇게 박빙으로 가게 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저희가 좀 마음에 아쉬웠던 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뉴저지 주지사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생각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 쪽은 지지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화당에서 주지사 후보감을 뽑는 경선이 한참 진행이 될 때 그때 이 마가 쪽에 마가에서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 경선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약간 좀 삐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뉴저지 주지사로 출마한 공화당 후보는 과거에 반 트럼프 진영에 있었던 라이노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지지 선언을 안 했는데 지지 선언을 안 해서 그런지 하여간 지금 굉장히 힘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마가 정책이 모든 국민들한테 이해되어졌고 그리고 먹혀 들어갔다라는 부분 하나, 또 하나가 트럼프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 이 두 가지를 다 잡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선거에 대해서는.